이 영상에서는 앞서 세팅한 HDRP 프로젝트에 매테리얼이 입혀진 유니티 미팅룸을 가져와서 간단히 환경 설정이랑 라이팅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레시브 GPU 라이트맵을 활용해서 미팅룸 씬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데모 프로젝트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씬 이름부터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은 미팅룸 모델을 파일키 창으로 올려두겠습니다.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이 너무 밝은데요. 꺼놓고 있을게요. 이 환경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모델이 까맣게 나오는데요. 환경 설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선 볼륨 세팅을 해봐야 되는데요. HDRP부터는 볼륨 세팅에서 환경 설정, 비주얼 인바이러먼트, 스카이, 섀도우 세팅, 포스트 프로세싱과 같은 요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볼륨 하면 유니티가 만들어 놓은 여러 볼륨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빠르게 하는 방법은 하이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볼륨, 주로 스카이 앤 퍼그에서 기본 환경 세팅을 해주고 글로벌 볼륨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후처리 같은 거, 박스나 스피어, 컨벡스 메쉬 같은 거는 공간을 지정해서 그 지정한 부분만 후처리 기능을 넣는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스카이 앤 퍼그 볼륨 사용해서 인바이러먼트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프로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비주얼 인바이러먼트랑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 안개 이렇게 있는데요. 안개는 식은 잠깐 꺼놓고 비주얼 인바이러먼트부터 볼게요. 타입에 보면은 그레디언트 스카이랑 HDRI 스카이,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가 있어요. 그레디언트나 HDRI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에도 있었는데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는 HDRP에서 프리뷰로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HDRI 스카이를 사용할 거예요. 컴포넌트 내에 설정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 환경 맵을 구성합니다.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는 지금 저희가 안 쓸 거니까 지워줄게요. 그리고 HDRI 스카이를 쓸 거니까 레드 오버라이드 해서 HDRI 스카이 하나 넣어줄게요. 큐브맵을 지정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런던이 배경으로 된 이 소스를 사용할 건데요. HDRI 소스는 에셋스토어에 유니티가 제공하는 무료 에셋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달라진 게 있다면은 예전에는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큐브맵을 지정해줘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HDRI 소스만 가져와서 텍스처 쉐입을 큐브로만 바꿔놓으면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익스포저리랑 멀티플라이어 같이 컴포넌트 내에서 제공되는 조절기를 사용해서 밝기를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씬을 보완하는 HDRI 맵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익스포저 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노출도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밝게 4 정도 놔줄게요. HDRI 스카이 바로 비주얼 인바이러먼트 다음으로 갈 수 있게 한 단계 업해줄게요. 또 안개도 선택한 값을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볼륨메트릭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 또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어드밴스 옵션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세팅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안개를 사용할 건 아니라서 잠깐 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볼륨으로 생성된 프로파일은 환경광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바이러먼트 프로파일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 세팅은 라이트 세팅 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창은 윈도우, 렌더링, 라이트 세팅 이렇게 인스펙터 창 옆에 고정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한 프로파일은 제일 상단에 Environment HDRP 프로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tatic Lighting Sky는 내가 만든 HDRI 스카이로 지정해주면 HDRI 환경광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저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볼륨에서 아까 만들었던 환경 세팅에서 레드 오버라이드 해서 익스포저 넣어줄게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게임 엔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익스포저를 사용해서 적절한 빛의 값으로 매핑하게 되는데 카메라 조리개 값과 유사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픽스드는 일정한 값을 노출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토매틱, 자동이죠. 그리고 커브 매핑은 자동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커브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use 피지컬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실제 카메라와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피지컬 카메라를 쓰시려면은 카메라에서 링크 FOV2 피지컬 카메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래 피지컬에 가서 ISO랑 셔터 스피드 값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자동 노출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광으로만 미팅룸에 라이트맵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라이트맵을 구우려면 설정해 줘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트맵을 구우려면 라이트맵에 UV가 필요해서 내 모델이 라이트맵 UV가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줄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오리지널 룸 모델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Generate Lightmap UV 기능을 체크해주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유니티가 라이트맵 UV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라이트맵 구울 모델들은 움직이면 안 돼서 스태틱 옵션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룸을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터 우측 상단에 스태틱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Contribute GI랑 Reflection Proof Static 체크해주겠습니다. 저는 미리 해놔서 창이 안 뜨는데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제 아래 같이 있는 칠드런들도 모두 스태틱 옵션을 갖게 하겠다는 내용의 창이 뜰 거예요. 그럼 그거 Yes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라이팅 세팅에 가서 GPU 라이트맵으로 구워보도록 할게요. GPU가 새로 나왔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다고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프리뷰라서 잘 안되면 언제든 CPU 라이트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맵 믹스드 모드를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로 설정해 간접광만을 베이크하는 설정으로 굽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에서 컴프레스 라이트맵은 디세이블 해줄게요. 그리고 더 높은 퀄리티의 라이트맵을 원하면 여기서 설정 값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맵 세팅에서 각 옵션은 라이트맵의 퀄리티에 관여하고 특히 AO를 활성화해 주셔야 보다 높은 GI가 표현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라이트맵 파라미터는 하이 레졸루션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제네레이트 라이팅 하면은 상단에 베이크드 라이트맵 눌러보면은 구워진 라이트맵 볼 수 있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은 토탈 베이크 타임, 굽는데 걸린 시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씬에서 드로우 모드를 베이크드 라이트맵 켜서 보면은 라이트맵이 어떻게 구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사값도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인스펙터 창에 가서 유니티에서 반사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쉽고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리플렉션 프루브를 베이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플렉션 프루브는 리플렉션 프루브의 관점에서 장면을 포착하고 그 결과를 텍스처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범위의 반사 매테리얼은 프로브의 텍스처를 쿼리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반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좀 퍼포먼스가 낮아지긴 합니다. 그럼 리플렉션 프로브 한번 배치해 볼게요. 하이어키 창에서 우클릭,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 일단 실시간으로 켜서
어떻게 반사값이 계산되는지 보면서 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 조절하실 수 있고요. Use Influence Volume as Proxy 볼륨도 켜줄게요. 그럼 사이즈 한번 조절해 볼게요. 블렌드 디스턴스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컨트롤 눌러주면은 조금 더 세세하게 블렌드 디스턴스나 블렌드 노멀 디스턴스, 페이스 페이드 같은 거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 내려보면은 캡처 포지션도 움직여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으면 리플렉션 프루브도 베이크로 바꿔서 구워볼게요. 이게 아래에 보면은 베이크 옵션이 따로 있어요. 베이크 옵션 옆에 화살표 눌러보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리플렉션 프루브를 다 한 번에 베이크할 수 있는 창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리플렉션 프루브를 다시 구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렉션 프루브 외에도 반사값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카이 포그 볼륨에 가서 Add Override 한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처음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처음 HDRP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애드 했을 때 현재 HDRP 에셋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활성화 시켜주려면 HDRP 세팅할 때 만들었던 HDRP 에셋을 오픈하고 쭉 내려서 이 리플렉션 밑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추가했을 때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나올 거예요. 다시 추가해서 수치값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 반사 효과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좀 낮추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반사값 세팅이 마무리되었으면 천장에 조명 한번 넣어볼게요. 스팟라이트를 사용할 건데요. 라이트를 추가하려면은 하이키 창에서 우클릭하시고 라이트, 원하시는 조명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천장에 스팟라이트 한번 추가해 볼게요. 라인맵을 굽기 위해서 라이트 세팅은 리얼타임에서 믹스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아웃러 앵글이랑 이너 앵글 사용해서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디우스도 선택해서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고요. HDRP부터는 조명을 피지컬 라이트 유닛이라는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멘이나 캔델라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스토어에서 전구를 살 때 보는 값처럼 실제 측정 가능한 값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참고해서 인텐시티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밖이 환한 낮이니까 저는 전구를 정말 살짝만 넣어줄게요. 컬러에서 색상값 조절할 수 있고 저는 미리 세팅해놓은 스팟라이트 조명색 살짝만 노란빛이 도는 색으로 바꿔주고 HDRP부터는 컬러 템피처가 생겨서 온도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닛은 켈빈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팟라이트는 여기 어드밴스 옵션을 클릭하면 리플렉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다른 조명들과 같이 스페큘러 같은 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디머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거는 코딩으로 조명을 껐다 켰다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라이트 쿠키도 사용해서 빛의 쉐입도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볼게요. 이런 쿠키들은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HDRP7부터는 일반 2D 텍스처를 쿠키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조명이 다른 물체의 그림자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림자를 켜주도록 할게요.
퀄리티도 이왕이면 가장 높은 걸로 해주겠습니다. 컨택 섀도우도 하이. 그럼 이렇게 우선 스팟라이트 하나 넣어봤는데요. 잠깐 다른 라이트 설명드리자면은 이번에 새로워진 게 에어리아 라이트이 원래는 베이크드 온이었는데 HDRP부터는 리얼타임도 됩니다. 리얼타임, 믹스드. 그리고 사이즈 조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갤러리 같은 데 보면 라인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부엌 같은데 이제 리얼타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조명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팹을 가져와서 세팅하겠습니다. 만들어 놨던 에어리아 라이트랑 스팟라이트는 지워주고 프리팹 가져올게요. 밖에 있는 에어리아 라이트 강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그리고 다시 라이트 세팅에 가서 라이트맵 구울게요. 이렇게 씬에 사용된 모든 라이트들은 라이트 익스플로어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렌더링, 라이트 익스플로어 씬에서 일일이 찾지 않고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대신 이름을 좀 잘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타입이나 그림자 같은 것도 조작할 수 있고 리플렉션 프루브, 볼륨, 라이트 프루브, 스태틱 이미시브 같은 것도 다 이 창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도 세팅해 줄게요. 우선 게임 씬을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게임창 위쪽에서 사이즈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씬을 그대로 게임창에 구현하려면은 카메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 지금 필드 오브 뷰가 너무 가깝네요. 60 정도로 놔둘게요. 다시 뷰 바꿔서 컨트롤 시프트 F. 이 기능은 게임 오브젝트 여기 얼라인 위스 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은 여기 엔타이어리 씬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FXA랑 TAA, SM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프로젝트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FXA는 빠르고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고 템포럴은 좀 더 품질을 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템포럴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도 한번 넣어볼게요. HDRP는 디폴트로 포스트 프로세싱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확인하려면 Edit, 프로젝트 세팅, HDRP 디폴트 세팅에 가서 내려가 보면은 여기 아래 기본으로 디폴트 볼륨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이펙트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긴 하는데 볼륨 컴포넌트 생성해서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기준으로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볼륨 컴포넌트 만들어 줄게요. 하이키 창에서 클릭, 볼륨, 이번에는 전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글로벌 볼륨 하고 프로파일 새로 생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드 오버라이드 해서 필요한 이펙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미리 생성해 놓은 프로파일이 있어서 그걸로 다시 갈아 끼워 놓을게요. 볼륨, 포스트 프로세싱, 글로벌. 몇 가지 보면은 톤 매핑은 ACS로 해줬어요. 얘는 아카데미 컬러 인코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봤을 때 ACS가 뉴트럴 옵션보다는 대비가 조금 더 강하고 실제 색상, 색조, 그리고 채도에 영향을 좀 더 미치게 됩니다. 커스텀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룸 보면은 이런 빛 번지는 거 블룸으로 조절하게 돼요. 퀄리티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익스포저가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아까 오토 익스포저 넣었었는데 얘는 들어가 있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리고 AO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AO를 이제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데를 조금 더 어둡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퀄리티도 로우, 미디엄, 하이 있는데 커스텀을 사용하게 되면은 풀 레졸루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면은 선택이 안 돼요. 커스텀 하게 되면은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도 그렇게 어려운 옵션들은 아니라서 매뉴얼만 보셔도 금방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후처리 기능까지 넣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볼루메트릭 라이팅 한번 세팅해 볼게요.